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어느새 2020년 올해 마지막 무료 콘텐츠 소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올해에도 에픽게임즈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엄선하여 매달 제공해 왔는데요. 이렇게 제공된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물론 내년에도 역시 다양한 종류, 다양한 스타일의 콘텐츠들을 매달 혹은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올해 마지막 무료 콘텐츠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그런지 데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나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데칼들이 200여 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입니다. 사실 리얼한 환경을 꾸미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얼룩이나 누수, 녹, 이끼 같은 오염을 표현할 수 있는 데칼입니다. 리얼타임으로 레벨을 구성할 때 보통은 동일한 메시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반복되어 있는 것이 너무 눈에 잘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때 반복된 메시들에 데칼을 투사해 주시면 반복된 패턴을 숨겨서 유저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데칼을 적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이렇게 에디터에서 액터 배치 창에 데칼 액터를 찾으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레벨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데칼의 이 보라색 화살표가 투사되는 방향인데요. 이 방향을 벽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칼 액터에 콘텐츠 팩에 포함된 다양한 데칼들 중에 적당한 것을 골라 적용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크기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몇 가지 데칼을 적용해 봤는데요. 벽이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데칼은 프로젝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꼭 평면이 아니라도 잘 적용됩니다. 물론 여러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도 작동하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무료 콘텐츠는 블럭아웃 툴스 플러그인입니다. 이미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본적인 레벨 레이아웃을 작업하실 수 있도록 볼륨을 이용한 간단한 메시 제작 방법부터 본격적인 메시 제작이 가능한 모델링 도구까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동선을 설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보다도 더 쉽고 편한 방법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나무를 깎거나 찰흙을 만져서 만드는 것보다 레고 블럭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훨씬 쉽고 빠르고 직관적인 것처럼요.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럭아웃 툴스 플러그인입니다. 말 그대로 블럭을 조립하듯이 배경의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터레이션에서 피드백을 반영하는 수정 비용도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 플러그인은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만 해도 직접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쉽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모서리가 동그란 사각형 벽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플러그인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편집에 플러그인 창을 여시고 블럭아웃 툴스를 활성화하신 뒤에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레벨의 액터 배치 창에 블럭아웃 툴스라는 카테고리가 생성되고 선택해 보시면 제공되는 블럭 액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빈 레벨에서 바닥을 만들어 보죠. 박스를 드래그해서 레벨에 놓으시고 이렇게 슬롯 인디케이터를 이용하여 적당한 사이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 창에서 수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박스 사이즈에서 30m, 30m로 바닥을 만들고 위치를 마이너스 15m, 마이너스 15m로 해서 원점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도 5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스케일을 사용하지 말고 수치를 이용하시는 게 당장은 불편해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구성된 이후에 수정이나 추가 작업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스냅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스냅을 50으로 바꾸고 박스를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놓으시고 인디케이터를 당겨서 길이와 높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른 채로 해당 벡터를 움직여서 복사해서 사방에 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을 동그랗게 다듬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브 코너입니다. 드래그해서 레벨에 놓으시고 모서리 부분에 맞춘 다음에 회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수치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도 각이 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커브 코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놓으시고 높이를 마찬가지로 500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즈 이너를 활성화시키시면은 안쪽으로 둥글게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코너 커브드 퀄리티 부분이 있는데요. 이 퀄리티라고 붙어 있는 부분은 곡선의 면을 어느 정도까지 나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0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1이나 2로 올리시면은 곡선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값은 0에서 3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쪽 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울어진 경사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경사로는 여기 있는 램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램프를 적당한 위치에 놓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슬롯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길이와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면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사면의 폭도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m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할 부분은 이 사면을 끝까지 연결하지 않고 다른 면으로 사면을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스큐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큐 박스를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요. 이 스큐 박스를 조절해서 이 사면에서 이 성벽 위까지 사면을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우선 이렇게 높이를 맞추는 게 좋겠죠. 높이를 맞춘 다음에 현재 피봇이 센터니까요. 중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슬롯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원하는 높이와 길이로 사면을 맞춰줍니다. 현재 사면의 폭이 1m밖에 안 되니까요. 폭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스큐박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 사이즈와 엔드 사이즈를 이용해서 폭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X축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200으로 하면은 센터를 중심으로 폭이 2m로 늘고요. 엔드 사이즈도 X를 200으로 해서 2m로 조절하시면 이렇게 사면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면과 사면이 붙어 있는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 박스를 집어넣으시고 슬롯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높이와 넓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를 그대로 Alt 키를 누른 채로 복사해서 이쪽에도 갖다 놓고 높이를 맞추면은 사면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이 사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까지 잘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스큐박스를 쓰지 않고 여기 이 부분에 램프와 그냥 박스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스큐박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경사로 아래쪽을 비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벽에서 캐릭터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크게 커브 형태와 직선 형태의 계단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여기 있는 스테어 언더바 리니어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계단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레벨에 놓으시고 외벽을 향하게 돌리신 다음에 박스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슬롯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외벽의 높이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한 칸의 단수가 너무 높아서 캐릭터가 못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디테일 창에 가셔서 넘버 오브 스텝을 한 30으로 올려서 계단을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폭도 1m로 좁으니까 여기 있는 슬롯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2m 정도로 폭을 늘려주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게 계단이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이 한쪽 벽에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문이 들어갈 공간을 비워야 되는데요. 이쪽 벽에 있는 박스 크기를 조절해서 중간을 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이 벽을 움직여서 문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셨으면 왼쪽에 있는 액터 배치에서 도어웨이를 드래그해서 꺼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와 똑같이 도어웨이도 크기를 이 슬롯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가로와 높이와 깊이도 맞추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테일 창에 있는 두께 값을 조절하시면 입력하신 크기의 문틀을 남기고 문 영역을 뚫어줍니다. 자, 50 정도로 줄까요? 50 정도로 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50 두께의 문틀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레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블랙아웃 툴스는 더 상세한 사용법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면서도 보시는 대로 레벨의 레이아웃을 작업할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바로 모듈러 스위밍 풀 메가팩입니다. 수영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메쉬와 소품들을 100여 종 이상 제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영장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는 포함된 메쉬와 소품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참고하실 수 있도록 3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데모 레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모 레벨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둥근 지붕이 있는 실내 수영장을 제공하는데요. 수영장 자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벽이나 천장은 물론 벤치나 점프대, 레인 가이드 등 수영장에 있을 만한 소품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 레벨 역시 실내 수영장인데요. 높은 벽과 거대한 창, 그리고 2층 구조의 전형적인 수영 경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 샤워기나 배수구 같이 사실적인 수영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에셋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 여성의 라커룸 레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탈의실 벽과 천장은 물론 라커와 세면대, 거울 같은 가구류와 함께 옷걸이나 다양한 형태의 수건들 같이 소소한 소품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샤워실에 필요한 에셋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가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실상 수영장을 만들고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퀄리티 또한 굉장히 높기에 만약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수영장이 필요하시다면 이 콘텐츠 팩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리얼리스틱 포레스트 팩입니다. 무료 콘텐츠에 가장 많이 제공되는 식생을 통한 랜드스케이프 콘텐츠인데요. 사실 그만큼 다양한 장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식생 콘텐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리얼리스틱 포레스트 팩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레벨과 에셋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퀄리티와 상당한 에셋 최적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있어 별다른 수정 없이도 바로 프로젝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디터에서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계절에 대응하는 나무들과 랜드스케이프를 꾸미는 데 유용한 바위들, 그리고 원경에 사용할 지형 스태틱 메쉬가 제공됩니다. 여기에 이 콘텐츠만의 특징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폴리지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합니다. 덕분에 숲을 꾸미실 때 가까이서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지형을 꾸미기 좋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스플라인으로 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스팔트 도로뿐만 아니라 모듈화된 터널과 고가도로 메쉬들도 제공하여 산악 지형에서도 도로를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장르를 만드신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 팩은 포함된 에셋들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콘텐츠 소개 페이지에 튜토리얼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인 랜드스케이프 생성과 레이어 작업부터 랜드스케이프에서 길 만들기와 프로시저럴 폴리지를 작업하는 방법, 엔진에서 INI 수정을 통해 엔티엘리어싱을 좀 더 선명하게 처리하는 법은 물론 언리얼 엔진의 라이트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레벨의 시간대를 변경하는 방법까지 레벨 디자이너라면 보물과도 같은 튜토리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 1절 영어로 말이나 글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텔레포테이션 앤 포탈입니다.
이름 그대로 캐릭터가 포탈을 통해 텔레포트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는 콘텐츠 팩인데요. 우선 두 종류의 포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방향 포탈과 양방향 포탈인데요. 일방향 포탈은 말 그대로 입구와 출구가 결정되어 있는 포탈이고, 양방향 포탈은 연결된 두 포탈 중 어디로 들어가든 다른 쪽으로 나오게 되는 포탈입니다. 또한 양방향 포탈과 비슷한 순간이동 장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탈이나 순간이동 장치에 필요한 이펙트나 게이트를 그리기 위한 메시들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공되는 블루프린트 액터를 레벨에 배치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방향 포탈부터 작업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폴더 내 포탈 폴더 내 PAT 폴더가 있는데요. 이 PAT 폴더를 보시면은 BP 언더바 포탈과 BP 언더바 엑시트 포탈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레벨에 끌어다 놓으시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배치한 포탈로 들어가시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BP 언더바 엑시트 포탈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양방향 포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 포탈은 포탈 폴더 내 PP 폴더 안에 있는데요. BP 언더바 포탈 1과 BP 언더바 포탈 2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레벨에 배치해야 됩니다. BP 언더바 포탈 2를 이쪽에 이렇게 배치하고 BP 언더바 포탈 2를 반대쪽에 배치하겠습니다. 두 포탈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별해 주기 위해서 큐브 하나를 꺼내서 1번 포탈 앞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플레이해 보시면요. 이렇게 큐브가 있는 1번 포탈로 들어가시면은 2번 포탈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2번 포탈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1번 포탈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포테이션 장치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텔레포테이션 폴더를 선택하시면요. BP 언더바 텔레포테이션 1과 BP 언더바 텔레포테이션 2가 있는데요. 이 텔레포테이션 1과 텔레포테이션 2도 모두 레벨에 집어넣고 플레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위에 올라갔을 때 반대쪽 포탈로 텔레포트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공되는 블루프린트 액터들은 사용상의 주의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쌍으로 제공되는 블루프린트 액터들을 레벨에 한 개씩만 넣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유는 서로 대응하는 포탈이나 텔레포테이션 액터의 클래스가 상수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클래스를 찾을 때 여러 개를 찾아도 인덱스 0번의 액터에만 접근해서 작동하도록 코드가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의 포탈 클래스를 레벨에 여러 개 집어넣고 직접 서로 연결할 포탈들을 지정해서 원하는 대로 워프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BP 언더바 포탈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P 언더바 포탈을 복제하셔서 BP 언더바 프리 포탈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요. 해당 프리 포탈을 여신 뒤에 변수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변수의 이름은 페어 포탈이라고 했는데요. 이름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변수 유형이 방금 저희가 복제한 BP 언더바 프리 포탈이라는 오브젝트형 변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체크하셔서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레벨에서 직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코드를 세 군데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할 때 레벨에 존재하는 이 해당 클래스의 액터를 찾았다면 미리 변수로 지정한 액터를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쳐주시고요. 아래쪽에 가셔서 이 데스티네이션 로케이션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탈의 콜리전을 변경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get all actor of class node 부분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수로 미리 지정한 페어 포탈을 이용하도록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요. 이 BP 언더바 프리 포탈을 레벨에 두 개를 놓으시고 하나를 선택한 채로 디테일 창에 보시면요. 방금 저희가 퍼블릭으로 만든 페어 포탈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를 누르시고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bp_free_portal 액터를 선택하시면은 첫 번째 포탈로 캐릭터가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포탈로 나오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연결을 해야 서로 연결되겠죠? 두 번째 추가한 프리 포탈 선택하시고 페어 포탈에 스포이드 누르시고 처음 배치한 프리 포탈을 선택해 주시면 이 두 포탈은 서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요, 여러 개의 프리 포탈을 레벨에 배치하고 원하는 포탈끼리 워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공되는 블루프린트 포탈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코드를 찾아보고 수정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학습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 무료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올 봄부터 에픽 라이브 이달의 무료 콘텐츠 소개 영상을 매달 제작해 오면서 나름 재미도 있었지만 처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느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 노력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에픽게임즈가 제공하는 많은 무료 콘텐츠들을 조금이라도 더 쉽고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에픽 라이브 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에픽 라이브 무료 콘텐츠 소개 시간까지 즐거운 언리얼 라이프 되세요. 감사합니다.